날씬해지고 싶다는 갈망. 우리에게는 자신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하는,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좀 더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싶은, 좀 더 많이 사랑받고 싶은 갈망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면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을 외부 세계에서 찾게 된다. 우리가 다이어트 광고에 쉽게 유혹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광고는 자신들을 따르면 원하는 체중 감량을 이룰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이런 소원을 모두 성취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제안한다. 식습관 변화라는 혹독한 관리 방법이든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방법이든 마찬가지다.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외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내적인 것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약속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정확하게 작동되지 않는다. 우리의 정신적 욕구와 날씬해지고 싶다는 소원 사이의 연관관계는 다이어트를 원하는 이들에게 날씬해지면 무엇이 좋을 것 같은가요? 라고 질문해보면 더 분명해진다. 세미나 참가자 중 마렌이라는 한 여성은 치료를 시작할 때 활기차고 매력적인 여성이 되고 싶어서 살을 빼려 한다고 대답했다. 날씬해지면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나요? 라는 두 번째 질문에 그녀는 한동안 생각에 빠져 있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나를 무시하는 목소리가 마침내 들리지 않게 되겠지요. 자기 안에서 무시하는 목소리가 사라지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세 번째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게만 된다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의 본질적인 갈망은 날씬해지는 것만을 향해 있지는 않다. 사실은 그와 연결된 다른 모든 것을 향해 있다. 체중 감량의 원인이 무엇이건, 요컨대 외모 때문이건 신체적인 불편 때문이건 그 밖에 다른 데 있건 상관없다. 거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인격과 관련된 더 많은 면을 형상화시키고 싶다는 소원이 항상 존재한다. 확실한 정신적 욕구를 더 채우고 싶다는 소원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렌의 경우 그녀의 갈망은 좀 더 활기차고 다이내믹한 인생을 향해 있었다. 어쩌면 당신에게는 더 친밀한 관계,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더 가뿐해지고 싶다는 갈망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당신의 갈망이 어떤 것이든 좋다. 다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체중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날씬해지고 싶다는 소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충분히 만족할 정도로 이루지 못했던 무엇이 있음을 드러낸다. 우리가 그 무엇을 위해 충분히 능력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것과 체중계 위의 숫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체중은 사실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전투, 그 결과인 경우가 더 많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인생을 확실하게 풀어나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좀처럼 그걸 해내지 못할 때 그 욕구불만이 날씬해지고 싶다는 갈망으로 투사되곤 한다. 날씬해지면 내가 그때는 이 같은 공식과 함께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체중 감량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광고가 그 비슷한 말로 우리를 현혹시키긴 해도 말이다. 감량 전이나 후나 내면적으로 우리는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우리 자신과 우리 삶에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이용해 날씬해졌지만 그 후 실제 자신의 삶에서 마법 같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낙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혹독한 식사 조절과 피트니스, 다양한 체중 조절 프로그램 등으로 일단 체중 감량에 성공해서 축배를 들긴 했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 허탈함과 실망감 뿐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체중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체중 문제와 섭식 문제가 다른 관점으로 고찰되어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 수년 동안 다이어트라는 악순환에 갇혀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믿기 어려울 테지만 말이다. 날씬해지기만 하면 그로 인해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자. 실망하게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대신에 우리 내면의 신체적, 정신적 영역, 더 깊은 곳으로 관심을 돌리자.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외면하고 먹는 것으로 덮어버렸던 바로 그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삶의 활력과 사랑을 얻고 싶다는 갈망, 욕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특정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신념 체계가 우리 마음속 갈망과 욕구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고 차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체중 감량을 한다 해도 내면의 바리케이드는 해체되지 않는다. 바리케이드로 차단된 감정을 단지 먹는 행위를 통해 일시적으로 마취시켜 해결하려는 악순환의 과정. 체중은 이런 과정에서 생긴 결과일 뿐이다. 날씬해지고 싶다는 갈망, 그 이면에 숨겨진 내면의 바리케이트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 물론 이 방법은 며칠 안에 20kg 감량을 약속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다이어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때로는 실망스럽도록 느리게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장점도 있다. 체중 감량이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한 걸음씩 감정적으로도 더 편안해지는 삶을 만날 수 있다. 제3장 다이어트 강박이 부른 실패. 새로운 진실에 가장 크게 해를 끼치는 것은 바로 오랜 오류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가? 내 어린 시절의 한 부분은 폭력의 기억으로 각인되어 있다. 다른 아이들처럼 나 역시 그 책임을 나 자신에게 돌렸다. 나는 스스로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여겼다. 난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지금과 달리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하다면, 예쁘다면 혹은 사랑스럽다면 어른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지는 않을 텐데. 나는 그처럼 비극적인 확신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현대사회의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먹는 것과 끊임없이 싸우며 끊임없이 체중 조절을 생각하는 건 더 이상 일부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날씬하다는 더 나은 인생을 산다는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 이 공식은 한때 내 인생에서도 변하지 않는 결정적 진리였다. 뚱뚱한 소녀로 살았던 당시 가정으로부터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었기에 더욱 그런 생각을 했음을 나는 어른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다이어트라는 수단을 통해서 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체중 조절에 열중함으로써 내 시선은 감당하기 힘든 감정을 향하지 않게 되었다. 내 감정의 건강함을 찾지 못하는 대신 내 관심은 오직 내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인가에만 집중되었다. 이는 내 체중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었지만 나와 내 가족의 처한 상황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 시절의 나로서는 살을 빼면 잘 지내는 것이고 살이 찌면 잘 지내지 못하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내 체중이 내 감정에 대한 책임과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은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살을 뺀다는 건 더 예뻐지고 인생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약속의 도구였다. 살이 찐다는 건 반대로 내 인생에서 절대로 만족과 충만함을 얻을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렇게 나는 내 체중이 내 마음, 내 감정, 내 인생에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생각을 점점 더 확고하게 믿고 발전시켜갔다. 날씬해야 한다는 나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집착으로 오랫동안 다이어트에 몰두하면서 나는 나 자신이 일종의 다람쥐 쳇바퀴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체중에만 몰두한 나머지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감정적 불안을 보는 시각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음식과 음식을 먹는 행위는 언젠가부터 나를 괴롭게 만드는 대상이 되었다. 그것은 매번 내 감정을 압박했고 정서적으로 어떤 만족도 느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아침에 일어나 체중계에 올랐을 때 조금이라도 체중이 줄어 있으면 그날은 신이나 활기가 넘쳤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온종일 끔찍한 패배감과 무기력감을 느껴야 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면 어린 시절부터 느껴왔던 무력감과 분노, 좌절, 고독이 되살아났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내가 절대로 물리칠 수 없는 대상이었다. 그런 날에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엄청나게 폭식을 했다. 이런 일은 새로운 혹독한 처방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반복되었다. 게임은 늘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너무 많이 먹은 나머지 배가 아파서 움직일 수 없을 때도 많았다. 그러고 나면 또다시 단맛을 내는 차만 마시며 수일 동안 단식에 들어갔다. 체중과 투쟁을 하는 동안 나는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다. 스스로 위축되어 사적인 파티의 초대에 응하지 않으려고 핑계만 대기 바빴다. 그러나 결국 날씬해지기 위한 이 모든 시도는 하나같이 실패로 끝났다.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주, 때로는 몇 달을 가기도 했지만 결국 끝은 실망스러웠다. 힘겨운 다이어트를 통해
체중 감량을 얼마나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얼마 뒤에는 또다시 어김없는 전쟁을 치르며 고통스럽게 음식 통제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패배자였다. 그런 자괴감을 도무지 떨칠 수가 없었다. 음식과의 사투를 벌이던 그 시절 체중 감량에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내 자존감의 손상이었다. 다른 분야에서는 늘 자제력이 뛰어난 편이었건만 유독 음식 조절에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의도했던 것보다 항상 더 많이 먹는 나 자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 마음속에 방해 요인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때문에 더욱 괴로웠다. 배고프지 않은데 왜 먹는 걸까? 전환점은 뜻밖의 방식으로 찾아왔다. 또다시 새로운 다이어트로 체중을 많이 줄였을 즈음 갑상선에 이상이 생겨 단기간에 22kg이 늘어난 것이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심각한 절망감이 찾아왔다. 더 이상 내겐 체중과 새로운 싸움을 벌일 힘이 남아있지 않음을 나는 직감했다. 이제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더 힘을 내서 엄격한 방법을 동원할 수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하나? 다이어트로 얻은 게 무엇이란 말인가? 회의감에 빠진 나는 그로부터 몇 년 동안 체중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전혀 쓰지 않았다. 내가 날씬해지기만 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에 빠져들지 않은 대신 난 이렇게 질문하기로 결심했다. 배고프지 않은데 나는 도대체 왜 먹는 걸까? 난 더 이상 의미 없는 다이어트와의 사투에 인생의 에너지를 잃고 싶지 않았다. 한 번쯤 제대로 살고 싶었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나에 대해, 내 섭식 문제에 대해 나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익숙했던 다이어트 실행과 실패의 순환에서 빠져나오려는 결단은 결코 쉽지 않았다. 계획 없이 생활하다 보면 또다시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살이 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큰 재앙과도 같았던 그 사건이 오히려 나를 구제한 계기가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의 나는 내가 걸어온 길에 매우 만족한다. 이전까지 내 체중은 나의 적이었다. 떨쳐버리고만 싶은 미운 대상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살이 절대 나의 적이 아님을 나는 점점 더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나의 체중을 내면의 긴장감을 일깨우는 계기판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나는 배워나갔다. 이런 감정에 빈틈을 주지 않을 수 있게 되자 심리적 부담이 줄게 되었고 자연스레 먹는 양도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음식에 대한 열망이 다른 것들과 전부 겹쳐져 있어 거의 긴장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에 대한 충동이 생길 때 그 안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법을 배웠고 그 원인을 없애는 법도 배웠다. 그 결과 음식을 먹고 싶다는 충동이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나 자신을 위해 진정한 대안을 개발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면서 30kg을 줄였다. 힘들고 지긋지긋한 다이어트를 반복하던 당시에는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수치였다. 체중 감소가 내게 주는 의미는 무한한 자유, 그 이상이었다. 요즘 나는 더없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감정적 섭식에 사로잡혀 살다가 그 무기력감을 떨쳐버리고 난 후에 느꼈던 기분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기뻤던 일은 내가 걸어온 섭식 치료의 길 덕분에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다는 데 있었다. 내 삶에서 상상도 못할 자유와 열정을 느꼈으며 스스로를 새로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갈망을 은폐하지 마라. 세미나 참가자 중 페터라는 남성은 그룹 치료 상담 과정에서 매년 3주 동안 단식 코스에 참여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단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몸 안에 독소를 빼주는 코스라고 해서라고 대답했다. 그렇지만 금세 자신의 말을 정정하며 실은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다고 해서라고 고백했다. 그는 3주 과정의 단식 코스에서 12kg을 감량했고 1년의 과정을 끝냈을 때 날아갈 듯 가뿐함을 느꼈다. 하지만 이런 느낌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단식을 끝내면 곧바로 이어지는 식단 계획표를 지키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체중은 다시 서서히 늘어갔고 결국엔 원래대로 돌아오고 말았다. 단식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는 단식 후의 일상이죠. 먹는 것도 일상에 속한 거잖아요. 담배 같은 기호품과 달리 먹는 것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더더욱 우리는 먹는 것과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철저히 금욕하며 먹는 걸 완벽히 포기하고 살 수 없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늘 이렇게 결심한다. 절대로 다시는 먹지 않을 거야. 하지만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먹어야 한다. 살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행복한 것이기도 하다. 문제가 되는 건 먹는 것과 감정 사이에 부자연스러운 결합이 있을 때다. 이 경우 음식은 원래의 성격을 잃고 괴로운 대체품으로 전락한다. 이런 일은 우리가 즐겁게 식사를 시작한 뒤 어느 순간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먹는 일을 멈출 수 없을 때 일어난다. 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는 어째서 먹는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것일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본질적으로 음식 자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조금만 예의주시하면 우리는 체중 뒤에 있는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우리 안에서 갈망을 채우는 걸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 문제점에 서서히 다가갈 수 있다. 물론 이를 해결할 수도 있다. 감정적 섭식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을 은폐한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먹으려는 충동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뭔가에 굶주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체중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면서도 자기 내면의 갈망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채워지지 않은 갈망의 상처를 작은 일회용 밴드로만 덮어놓고 있는 것이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공기가 통해야 하는 법이다. 당신의 삶에서 섭식 투쟁이 왜 멈춰져야 하는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과연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막은 열릴 수 있을까? 당신의 삶에 새롭게 나타나게 될 그것은 무엇일까?